こちら会社のジェイチャンネルです。皆さんの韓国語にえいちゃんです。そしてラミクさんで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こんにちは。언니に久しぶりにうちのチャンネルに来ていただきました。で、今回やることはいろんな顔のパーツを持って遊ぶようなすごい技の持ち主なので、今回皆さんの一番というお悩みであろうと思います中眼部を短縮するメイクに関して언니にいろいろと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事前に皆さんにいろいろ YouTube のコミュニティ欄を通して中眼部に関する質問を募集いたしました。まずはもう本当に多かった質問の一つが、涙袋メイクが似合わないです。そしてアンダーメイクが濃くなるともうなんか嫌感があります。アンダーメイクが濃くならずには涙袋メイクなしでなんとかここを縮小できる方法ってないですか？ 일단 애교살을 예쁘게 자연스럽게 못하셨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지 않았을까. 왜냐, 애교살은 그 어떤 누구도 다 잘 어울려. 여기서 그러면 애교살이 안 어울린다는 거는 하얀 걸 너무 새하얗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림자를 너무 진하게 넣었다든지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제 자기의 눈매에 맞는 애교살 모양을 찾지 못했을 확률이 가장 크고, 혜선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림자를 너무 진하게 했다거나 대비가 너무 극명했을 때 좀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더를 진하게 하지 않고 애교살도 없이 중안부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이 있죠, 당연히. 뭔데요? 뭔데요? 속눈썹. 아하! 속눈썹을 이렇게 길게 내리면 여기 길이를 아주 자연스럽게 언더 속눈썹을요? 그쵸. 어허. 선생님, 근데요, 저는 언더 속눈썹 잘 못 붙이는데요. 만약에 애교살 없이 이 중안부를 축소를 하고 싶다 한다 그러면 대체안으로는 속눈썹이다. 어렵다면 기술을 좀 연말하거나 그 귀차니즘을 극복을 하는 이 마음의 다짐을 좀 하셔야죠. その次の質問です。涙袋がもうほんと全くなくて、むしろ目の下になんか彫り感があるようなくらいです。アンダーの自まつげも短い方で、私みたいな人はアンダーメイクどう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 근데 제가 진짜 애교살이 없는 타입이거든요. 저 지금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지금 우리 옆모습을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언니는 눈 자체도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눈이잖아요. 근데 이런 쑥 들어가 있는 눈에 제가 볼이 좀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가 푹 꺼지면은 오히려 다크서클 같고 칙칙하고 약간 캥해 보이는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좀 위쪽에 양감을 좀 도드라지게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좀 해주면 오, 센세.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비다이 됐다人なので 芸術高校も出た人なので 못 그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길이가 길잖아요. 네. 이 길이가 이 애교살이 생기냐 늙어 보이는데? 여기서 속눈썹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이 길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그림이라서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리고 여기 눈 밑에 좀 눈을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밑트임을 하잖아요. 네. 근데 밑트임만 하고 애교살이 없으면 오히려 여기가 더 강조가 돼서 이 길이가 더 길어 보여요. 차라리 안 만들어주는 게 이 길이를 짧게 해주는 데는 더 중요하죠. 혜사언님 같은 경우는 여기 볼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코끝이랑 거의 이어져 있거든요. 볼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길어 보여, 오히려. 여기를 더 면적을 눈으로 뭔가 채워주면 훨씬 여기가 짧고 동안처럼 보이는 얼굴이 될 거거든요. 出ました新作 제가 눈가에 퍼석퍼석하고 막 끼고 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눈에 이렇게 차르르하게 이렇게 스며들듯이 틴트 바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섀도우 제형이고요. 혜서언님 같이 좀 얇은 피부, 예민한 피부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조금 더 세밀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하려면은 좀 작은 브러쉬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여기 눈 밑에 일단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진짜 너무 스미듯이 표현됐어요, 지금. 섀도가 섀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섀도우를 여러 겹을 막 칠하다 보면 점점 좀 두꺼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색은 사이즈만 두껍게 표현되지 않게. 그 다음에 가늘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영역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혜선님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 딱 영역이 잡혀 있어. 그 영역에다가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눈꼬리가 올라가신 분들은 애교살을 그릴 때 아래쪽으로 내리듯이 그려줘야지 이 면적이 짧아져요.
그리고 이런 애교살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세밀한 브러쉬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밑바탕을 깔아주고 이제 여기에다가 양감을 만드는 거예요. 애교살이 이렇게 넓은 경우에는 양감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감의 위치가 위쪽으로 가면 애교살이 두꺼워 보이는 거고 양감을 여기 중간 쪽에다 내주면은 가늘게 볼록해 보이는 느낌 줄 수 있는데 혜선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약간 위쪽에 있거든요. 이게 가장 높은 지점이. 근데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지금 보시면은 약간 여기 양감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가늘게 해줬는데 나는 조금 더 통통한 애교살을 원해 하면은 살짝 이 두께감을 더 두껍게 내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 색상과 이 아래에 깐 색상이랑 줄지지 않게 한 번씩 쓸어서 경계를 그라데이션 해주면은 훨씬 자연스럽고요. 나는 근데 조금 더 빡 튀어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정말 평평해서 그림자를 줘도 티가 안 나 하시는 분들은 하이라이터나 쉬머 펄이 있는 그런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동자 아래쪽 있죠? 가장 중앙 부분,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훨씬 더 볼록 튀어나와 보이면서 중앙부를 줄일 수가 있어요. その次の質問です。クマがもう本当ひどい時には涙袋どうかけばいいですか? 다크서클을 일단 커버를 해주고 그러면 다크서클 커버는 그럼 뭘로 하면 됩니까? 우리가 주황 색깔 이런 컨실러를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 다크서클이랑 비슷하게 약간 볼 부분을 조금 어둡게 맞춰준 다음에 그 위에 한 번에 커버를 해주면은 더 효과가 좀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약간 이 눈 밑은 많이 바르면은 피부도 얇고 막 주름도 지는데 거기에 막 끼임 현상도 있고 막 건조해지잖아요. 오히려 좀 탄탄하고 조금 더 두꺼운 피부에다가 이 다크서클과 색을 좀 연결을 해주고 그 위에 이제 한 번에 커버되는 걸로 발라주는 거예요. 이런 음영 컬러 펴바르면서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아이라이너의 제형이라서 좀 끈적거리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거 없는 컬러를 사용하거나 컨실러 사용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이런 쿠션을 이렇게 커버해주면은 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 위에 커버할 때는 조금 커버감이 잘 되는 파운데이션을 쓰거나 하시는 게 좋아요. 次の質問です。まつげをガンガン上げたり二重のりで二重などを作ったらより中眼部が長く見えるような気がします。まつげを上げたり二重を作っても中眼部を縮小できる方法ってありますでしょうか? 웬만해서 이 눈의 높이가 위쪽에 있는 분들이 얼굴이 진짜 좀 길어 보이고 그리고 쌍꺼풀도 되게 두껍게 진하게 뭔가 선이 딱 잡혀 있으면 얼굴의 중앙부가 선명하게 경계가 져서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쌍꺼풀 라인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눈꼬리나 이 눈 앞머리 아이라인을 조금 낮춰주고 중심점을 내려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리거나 면적을 넓게 그리는 거는 비추합니다. その次です。これがもう本当にすごい悩み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アンダーメイク頑張っても時間が経つとにじみます。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마찰이 생기면서 이게 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언더 메이크업이 정말 소중하다 하면은 위쪽 메이크업 안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하. 눈두덩이 위에는 아예 메이크업을 안 하거나 아예 되게 가볍게만 하거나 가볍게. 위에는 그냥 컬링만 해서 영양제를 바른다든지 좀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シェーディングハイライターの塗る位置がわからないという質問がありました. 일단 얼굴을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어떤 게 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래 턱의 길이보다 코의 길이가 길다. 그러면은 코에 음영을 줘서 좀 코를 짧아 보이게 해주는 게 중앙부를 좀 짧게 줄일 수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길이가 길다. 그럼 무조건 이 아래 눈을 길이를 길게 내려주는 게 좋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여기가 길다 하면은 이 아래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음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자기 얼굴을 셀카를 찍어보고 그걸로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아 근데 셀카를 찍으면 안 되는 게 왜죠? 왜곡이 되잖아요. 이 광각으로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길어 보이고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한참 멀리 두고 찍어줘야 돼요. 쉐이딩을 조금 제대로 잘 하려면 조금 더 리프팅 된 듯한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 해줄게요. 중앙부 길이 자체는 짧아도 제일 튀어나온 데가 이 위쪽인가 아래쪽인가에 따라서 길어 보이고 짧아 보이고 그래서 그 위치를 좀 조정을 해주는 거죠. 두껍게 바르는 곳이 튀어나와 보이니까 근데 색상을 좀 더 밝은 색을 하나 더 깔아주는 거 더 좋아요. 여기 요 부분 꺼진 부분을 조금 더 밝혀서 피부가 너무 깨끗해 보이는데? 쿠션이 정말 이
뭔가 피부 자체가 매끈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그만 잠시만. 아, 너무 지저분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こちらのエクマルクッションは2層になっていて밑에 쿠션, 밑에는 위에는 듀일 라이터 밝혀주는. 네. 밝혀주는 걸로 사사사 이래야 또 언니가 여기까지 큰 발걸음 해준 보람이 있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살짝 밝아지니까 확실히 요거보다는 요 길이가 더 짧아 보이는 느낌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도 살짝 꺼졌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좀 밝혀줘요. 대부분이 여기가 살짝 볼보다는 꺼져 있기 때문에 양감으로 음영을 먼저 준 다음에 쉐이딩 들어갈 건데 네. 턱을 먼저 쉐이딩 해볼게요. 제가 쓰던 브러쉬지만 쓰던 거. 회사원님 같은 경우는 이 턱 부분, 아랫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되게 여기가 얄쌍하고 갸름해 보이게끔 하기가 너무 쉬운 얼굴. 근데 이렇게 갸름해지면 사람들이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짧으면 짧을수록 얼굴이 더 짧아 보여요. 그리고 쉐이딩 할 때 얼굴 안쪽까지 갈 필요가 없이 윤곽선에다가 라인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얼굴이 길다면 대부분은 광대가 조금 넓지 않을 거예요. 이 길이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회사원님 같은 경우는 턱이 좀 이렇게 짧은 편이에요. 이런 턱 같은 경우는 턱뼈가 약간 드러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라인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좀 더 진한 쉐이더를 사용해서 턱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안 해주면은 그 알죠? 거북이 목처럼 이렇게 이어져 보이는 그런 목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깎아주는 거지. 여러분, 요 쉐이딩을 할 때 요런 브러쉬 물론 아이 메이크업엔 좋지만 안 되죠. 이거면은 진짜 금 그어지죠. 하지만 쉐이더 브러쉬? 훌렁훌렁한 이런 총알 브러쉬를 사용하면 뾰족하게 닿는 면이 라인을 진하게 잡아주고 점점 양옆을 풀어주니까 그라데이션 하기가 좋아요. 보시면은 B&A가 어떤가요? 여기서 나는 더 욕심내서 더 줄이고 싶다 한다 그러면 이제 코와 볼을 조금 건드려 볼게요. 코 부분이 피부가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또 모공 관리 잘 안 되면 피지가 좀 껴서 오돌도돌한 그런 피부가 있어서 일반 쉐이더를 사용하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저는 이제 섀도우 사용했던 하세요. 마음껏 양껏. 눈에 사용했던 요 음영 컬러 그거를 사용해 볼게요. 회사원님은 코가 짧은 편이거든요. 코를 짧게 하기보다는 지금 보면은 높이가 여기보다 여기가 살짝 더 콧망울이 좀 내려가 있어요. 위치가. 그래서 여기를 좀 낮춰줄게요. 약간 뭔가 라인감으로. 그래서 위치를 조금 맞춰주고 대신에 근데 여긴 칠하고 여기 안 칠하면 어색하니까 여기는 아래쪽에 아주 자연스럽게 선 정도. 그다음에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코끝이 너무 뾰족하면 인상이 날카로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얼굴도 긴데 이것도 뾰족해? 하면 여기를 조금 동그랗게 해주면은 그것도 좀 동글동글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코끝을 살짝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 콧망울 자체를 조금 더 넓게 넓혀주고 중안부에서 이 코의 시작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썹이 약간 위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더 길어 보이고 눈썹이 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여기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림자의 시작도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사선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코가 짧아 보여요. 이렇게 꼭지점을 좀 찍어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위 만져준 다음에 쉐딩 브러쉬 사용해서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를 너무 이렇게 길게 일직선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탁 티 느낌으로 길어 보이기 때문에 살짝 굴곡을 살짝 이렇게 괄호형을 넣어주듯이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중간에 한번 끊어주면 더 좋고. 근데 코 쉐딩 할 때 진짜 브러쉬가 필수겠네요. 코 쉐딩 할 때는 정말 필요로 하고 그리고 눈 같은데 이렇게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막 훑어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섀도우 경계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Q10이요. 일본까지 배송해줘요? 네. 한 개만 사도? 한 개만 사도 해드리지 당연히. 이제 하이라이터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코가 또 음영 컬러 때문에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는 게 좋아서 깔끔하게 뭔가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회사원님이 코가 지금 되게 짧은 편이에요. 여기를 좀 약간 올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앙부를 줄이기 위해서 눈썹 앞머리를 아래쪽으로 내리는데 저는 회사원님은 그러면 오히려 약간 이런 부리부리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진하게 면을 다 꽉 채워주는 눈썹은 조금 촌스럽기도 하고 인상을 더 강하게 보이면서 중앙부의 길이를 확실하게 더 나눠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하게 그려주는 게 좋은데 이게 굉장히 얇거든요. 1mm라서 그냥 이렇게 쓱쓱 그리듯이 눈썹을 좀 채워주기만 해도 결이 살아나서 이 앞머리 위치를 중요하게 잡아줘야 되는 게 눈썹 앞머리 위치가 잘 잡혀 있어야 인상이 정말 깔끔해 보이고 뭔가 또렷해 보이거든요. 약간 중앙이 약간 시선이 확 잡히니까 눈두덩이 되게 짧고 면적이 좁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보완이 됐어요. 그리고 블러셔를 바르는 위치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긴 얼굴을 보완하는 블러셔는 여기 뭐 중앙에 한번 이렇게 싹 가로로 끊어주면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또 볼의 모양이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볼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납작한 사람도 있고 통통하게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회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튀어나온 볼을 살짝 눌러주듯이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볼을 조금 더 빵빵하게 해주는 밝은 색으로 좀 해주면은 점점 여기가 좀 통통해 보이면서 긴 얼굴을 좀 보완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볼 터치를 하기보다는 여기에다 살짝 그냥 쉐이딩을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볼을 조금 더 평평하게 표현해주는 느낌으로 이 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음영을 넣어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또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블러셔처럼 연결된 것처럼 쉐이딩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이쪽 볼이 훨씬 더 작아졌죠? 블러셔를 약간 채도 있는 걸 칠하면은 오히려 여기가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볼을 평평하게 해주면은 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짧아 보이게 얼굴형이 전체적으로 싹 메추리알형. 너무 좋다. 진한 립을 바르면 긴 얼굴이 더 강조돼 보여요. 중안부가 길어 보이지 않게 진한 립을 바를 수 있을까? 그쵸, 바를 수 있죠. 대신에 이 그 구각을 잘 만져준 다음에 진한 립을 바르면 돼요. 오버립으로 조금 연출하는 것도 괜찮겠군요. 그쵸. 그리고 저는 오버립 연출할 때 밝은 색으로 하는 것보단 진한 색 했을 때 훨씬 더 효과도 확실하고 대신에 입꼬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중앙부에서. 입을 이렇게 하면 여기 훨씬 길어지고 입꼬리를 올리면 여기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높이를 좀 당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입술이 원래 두꺼운 편인데 인중이나 턱도 깁니다. 그럼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이 아래쪽 있죠. 여기를 어둡게 칠하고 여기를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약간 들리게. 들려 보이게. 그렇게 해주면은 인중을 짧게 줄여도 입술만 두꺼워지지 않아 보여요. 인중을 좀 줄이는 방법은 계속 이거 써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이건 뭐죠? 이것은 글로이 틴트인데요. 네. 제가 지금 입술에 바른 건데 촉촉하고 광택감을 이렇게 뽀용뽀용하게 올려주는 제품입니다. 근데 요거는 블랙을 0.3% 정도 섞어가지고 뭔가 입술에 이런 구각을 만들기도 좋고 분위기 낼 때 굉장히 좋아요. 사실 원래 틴트를 가지고 구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요거를 살짝 오버립으로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딱 색깔이 구각 만들어주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입꼬리 있죠. 이 입꼬리 위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여기 길어 보이니까 이 위도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제품이 별로 없으니까 막 브라운색 섀도우 사용해서 이렇게 구각도 만들고 펜슬로 사용하고 했는데 이제 이런 립으로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색으로 아래쪽에다가 이 뒤쪽보다는 중앙 위주로 사실 이 틴트 안에 이렇게 숨어져 있거든요. 이 어머나 신기해. 손가락으로 만지면 광택이 조금 이렇게 온도에 의해서 좀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입술이 이 모든 것은 다 자연스러움으로 지금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고 네. 이건 무슨 소재로 만들었나요? 그것은 아기 젖병 소재? 야호.はい、こうやってラミュク언니からメイクしてもらいました。いかがですか？私は언니すごい。もう本当に顔がうずら卵型になったような気分です。私もうここにお肉がついてて、ここがぴょこっと出てることで頬自体が下がって見えることが悩み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シェーディングで抑えればいいということ、なぜそういう単純なことに考えついてなかったんだろうって思いながら、ここでまた언니の凄さに感動しました。언니はやっぱり美大出た女だからこそできるもう本当に水彩画のようなじゅわっ
と滲むように悩みを解決するようなメイク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では皆さん、エクマールの商品、今回は別に案件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언니がせっかくここまで来てくれたことでたくさん広告させてください。9点でお買い求めできますので皆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してエクマール社長のラミュク언니でした。감사합니다。バイバイ。